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는 망명방송의 재론책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어떻게 이 국민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좀 돌릴 수 있을까, 몹시 조바심을 내고 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오늘 또 발표됐지만 드디어 국정 지지도가 40%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매일처럼 이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는 걸 보고 있자니 빨리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게 아마 속마음일 겁니다. 다행인지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이 국정감사 최대장이 파장을 한 겁니다. 아침 신문을 보니 10시간 동안 조국이라는 단어가 116번 나온 국감이었다, 이렇게 썼더군요. 기자가 그걸 일일이 헤아린 모양입니다. 문자 그대로 조국 국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검찰청 국감은 온통 조국 일가 수사가 언제 끝나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합니다. 여당 입장에선 조국도 물러난 마당에 하루라도 빨리 이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고 싶겠죠. 범여권 의원으로 자타공인 정치구단 이 박지원 의원이 총대를 맸습니다. 저도 아주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의 답변은 아주 명쾌했죠.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방침이다. 다른 의원의 질문에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신속한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란 답변도 내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지원 의원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박 의원이 소환조사도 않은 채 정경심을 기소한 것을 두고 정경심에 대해 공소시효가 급하니까 백지 기소했다, 과잉 기소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물었죠. 그러자 윤석열 총장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지금 의원님, 국감장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여론상으로 보호하시는 듯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 박 의원이 보호하려는 게 아니다면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입을 닫았고요. 오늘 박지원 의원은 방송에서 정치구단이 검사 집단에게 전략적으로 졌다, 이렇게 변명을 했더군요. 참 재밌습니다. 이 윤석열 총장은 일부 정치권에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 답변이 참 원칙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정경심에 대한 수사에 소환 방식, 조사 방식에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야당 의원의 질문에는 밖에서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어떤 부끄럼도 없이 수사팀 판단에 의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2달 가까이 수사를 했는데 성과가 없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는 수사 결과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많이 틀어막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바로 이 답변이 오늘 신문에서 크게 헤드라인으로 다룬 겁니다. 자, 이제 국정감사도 끝났고 검찰이 손에 조국 일가의 운명이 결정되게 됐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선임기자 최보식 칼럼은 윤석열 총장에게 이런 고언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에게 남은 검찰의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 최고 권력자의 마음을 되돌리는 데 진력할 수도 있다. 조국이 사퇴했으니 수사는 적당히 매듭지으면 된다. 하지만 그가 정말 이런 깝하는 검찰총장이라면 조국 수사가 정당했다는 걸 입증하는 데 마지막 투혼을 발휘해야 한다. 그 정당성의 입증 기준은 결국 조국을 기소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렸다. 그렇습니다. 이 조국 일가 수사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결정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조국을 과연 기소할 것이냐 하는 결론 앞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조국 수사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일 수 있습니다. 세간의 여론이 그렇고 법조인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사건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정경심을 구속할 수 있느냐입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은 법과 원칙을 말했죠. 자, 조금만 살펴볼까요? 오늘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선 오전에 사무소 위조 사건으로 정경심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이 정경심이 출석할 필요가 없는 재판이죠. 첫 번째 재판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주장하며 수사 기록을 달라는 변호인들의 요구에 이 검찰은 공범 등 관련 수사에 장애가 초래된다고 답변을 했더군요. 미룬 거죠. 재판부는 2주 뒤에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을 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아마도 정경심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는요, 맨 먼저 적힐 범죄가 사무소 위조일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를 모두 다 내줘 버리면 검찰은 방어선을 스스로 허물어 버리는 셈이 되어버리죠. 자, 정경심은 사무소 위조가 아니라도 사모펀드에 따른 여러 의혹, 그리고 운동학원 재산 빼돌리기는 물론 이런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다 중범죄들입니다. 특히 조국 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뿐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민정수석 시절에 국책사업과 사모펀드 투자가 연기되어 있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자, 이러니 처음엔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조인들 대부분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치판이 돌아가는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죠. 정경심 측의 대응도 빨라졌고 치밀해졌습니다. 우선 14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이 눈에 띄는군요. 언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비교하는 재치를 보였습니다. 정경심은 지난 10월 17일 6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죠. 우선 정경심 측은 정경심이 몹시 아프다고 나왔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건 생각보다 꽤 괜찮은 방어막입니다. 그녀는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처음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조국이 퇴임 전에 옛 구세군 빌딩에 있는 미술관에서 만났던 바로 그 주 기자입니다. 정경심 측도 즉각 이 병명을 확인했더군요. 그런데 검찰에 진단서 대신에 팩스로 제출했다는 입퇴원 증명서가 문제였습니다.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이 증명서엔 급성 뇌경색과 악성 뇌종양의 진단 여부를 알 수 있는 상병 코드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하는군요. 거기에다 의료기관과 의사 이름, 면허번호, 그리고 병원의 직인이 없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진료한 과가 정형외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정동병원이라는 곳을 찾아갔는데요. 이 정동병원에서도 그러한 진료는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하는군요. 저도 수많은 진단서, 입퇴원 증명서를 봐왔지만 정형외과에서 뇌경색이나 뇌종양에 대한 진찰 소견을 적은 것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검찰이 이게 정말 수사 내용을 꽁꽁 틀어막다 보니까 오늘 또 문화일보가 오보라고 볼 수 있는 또 기사를 하나 내보냈군요. 문화일보는 정경심의 입퇴원 증명서에 뇌수막염이 병명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도했죠. 그러자 검찰 관계자가 이를 부인했습니다. 주요 병명에 뇌수막염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추가 내용 확인은 어렵다. 자, 지금 검찰은 정경심 측에 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뇌수막염이나 급성 뇌경색 같은 진단이 확인된다면 그런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치기는 어렵겠죠. 하긴 정유라 사건 때 유방암 수술을 받은 교수도 구속했으니 또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자,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이제 윤석열의 검찰이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았다는 시금석이 될 판입니다. 만약 정경심이 구속된다면 조국의 방어선은 쉽게 허물어질 겁니다. 조국 일가가 구축한 여러 방어 진지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죠. 왜 그러냐고요? 조국 일가의 광범위한 범죄에 정경심이 모두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입시비리 문제만 하더라도 표창장 위조, 또 게다가 공주대 인턴을 해준 교수는 정경심의 동기 동창이었죠. 사모펀드 문제는 정경심이 코링커피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흔적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공동학원 채용 비리에도 출제 기관이 동양대로 되어 있는데 동양대는 이를 공식 부인했더군요. 정경심의 혐의는 정말이지 너무 광범위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 모든 범죄의 증거인멸에 직접 나서거나 한투 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까지 했습니다. 이러니 정경심이 구속되면 조국 사건은 쉽게 그 결말을 맞게 될 겁니다. 결국 정경심의 구속에 어쩌면 문재인 정부의 명운이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윤석열 총장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조국 사태의 산막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과연 윤석열은 어떤 결심을 하게 될까요? 잠시 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